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또 원격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론과 그 다음에 실기 두 가지 나가겠습니다. 이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저번 시간에 주근깨 없애기를 했지 않습니까? 주근깨 없애기 했는데 그때 그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복구 브러쉬를 사용하면 더 좋은데, 그리고 교과서는 복구 브러쉬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왜 도장으로 했느냐, 복제 도장 했느냐 해서, 그때 이제 복제 도장을 연습하는 시기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보다 좀 더 효과가 좋은 복구 브러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집에 포토샵이 설치가 안 됐죠? 돼 있으면 따라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과제를 올려줄 테니까 요 내용을 보고 다운받아 가지고 작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작업했는 거라서 아마 눈으로 이렇게 봐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학교 오면은 다시 또 한번 더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해서, 예, 여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눈금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지자를 없애면 없어집니다. 주근깨를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 중에 했으니까 뭐 보면 이제 알 겁니다. 똑같이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고, 방향키를 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손 모양을 안 해도 된다 그랬죠. 확대 있는 경우에서는 돋보기가 됐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손 모양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이콘이 돋보기 모양 누르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될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짠! 예, 손 모양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확대해서, 자, 여기 주근깨가 보입니다. 주근깨가 보이는데, 이 주근깨를 저번에는 수업 시간 중에는 요거 복제 도장을 이용했죠. 복제 도장을 이용해서 깨끗한 부분을 선택해서 주근깨를 클릭해서 삭제했는데, 그렇게 하면 단점이 깨끗한 부분의 내용이 일로 복제되어 오는데 똑같이 복제되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음영과 여기 있는 음영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코 부분이 깨끗하다. 우리 전에 수업 시간 중에 그렇게 했죠. 코 부분이 깨끗하다 해서 이 부분을 클릭해 가지고 이쪽에 눈 밑에 부분을 주근깨를 지웠더니 코 부분에 하얀색까지 복제가 돼 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되어버렸어요. 기억납니까? 예. 주근깨를 지우다가 피부병에 걸린 아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단점을 이제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복제 도장 위에 보면 이렇게 밴드 모양 있죠. 여기 가면은 복구 브러쉬가 있습니다. 복구 브러쉬가 있습니다. 우리 이쪽을 이용은 전에 망아지를 복사하는 거 해봤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 중에. 그게 내용 인식 도구 있는데, 내용 인식 도구가 있는 이쪽에 두 번째 것이 복구 브러쉬입니다. 복구 브러쉬. 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영문에서는 힐링 브러쉬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한글판이라서 복구 브러쉬 됐습니다. 복구 브러쉬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 이제 그때 크기를 조절했었죠. 크기를 조절했는데 요 내용 중에서 크기를 한 15 정도 교재 내용과 거의 같게 하겠습니다. 같게 만들고, 예, 복구 브러쉬에서 15 정도 크기로 하겠습니다. 예, 15 정도 크기로 하고, 자, 여기에 주근깨가 없는 부분인데 좀 깨끗한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선택을 Alt 키를 누르고 찍는다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동그란 모양인데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 모양이 바뀝니다. 이때 찍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찍어주면 주근깨가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계속 따라오지 말아 했죠. 따라가다가는 이쪽에 아까 찍었던 부분이 같이 따라갑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점 하나에 복구 브러쉬 하나, 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코 위에 요 까만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없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해볼게요. 되게 밝은 부분을 선택하고 이걸 찍었을 때 여기 도장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도장으로 밝은 부분 찍고 찍어버리면 여기 흰 점이 생겨버리죠. 흰 점이 생기는데, 자, 다시 복구시키고, 자, 그러면, 복구 브러쉬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흰 점입니다. 찍고, 일 찍으면, 예, 점만 없어지고 흰 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에 있는 모양을 복사를 해서 붙이되, 음영이나 채도나 이런 것들, 환경들은 그대로 이용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작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코 위에 요 점이 있습니다. 요 점도 여기를 찍어서 여기를 붙이면, 예, 점이 없어지면서 예, 좀 자연스럽게 되죠.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그때 작업하고 나니까 이렇게 허연 점이 찍혔는데, 깨끗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이쪽을 찍어주면, 예, 이제 하얗게 주근깨는 없어지면서 하얗게 되는 현상이 없어지고, 원본 그대로 예, 주근깨만 간단하게 해주는, 이래서 이렇게 힐링 브러쉬, 복구 브러쉬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실습 시간에 오면 집에서 해보고, 만일 못할 경우에는 실습 시간에 오면 바로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아이가 주근깨가 없는, 예, 완벽한 속임수죠. 예,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졸업사진 찍어도 사진같이 이런 작업을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냥 괜찮죠? 죽은 게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펜을 이용하는 건데, 교과서 81페이지에 펜 도구 사용 화법입니다. 저장하지 않고, 자, 여기서 한번 도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벌써 이 섹션에서 5에 가기 전에, 5인데 5 전에 일단은 펜 연습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선생님 하는 걸 잘 보고 따라 해보고, 학교 와서 다시 한번 더 할 테니까, 영상 보고, 못하겠다 하지 말고, 저렇게 하란구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가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 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교재는 포토샵 CC고 CC 2020이라서 좀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폭이 450, 높이 600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폭 450, 높이 600, 해상도 72가 됐으면 제작다 가겠습니다. 사실 72는 그렇게 좋은 해상도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작품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72를 자주 씁니다. 자, 선생님 집에는 항상 이게 지금 표지자가 있어가지고 항상 지워줘야 되네요. 예, 교재와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펜 도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패스를 사용해야 돼요. 패스. 레이어, 패스 채널인데요. 패스가 안 보이네요. 이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놀래가지고, 어떡하지? 나는 왜 다르지? 하지 말고, 세팅을 새로 하면 됩니다. 세팅을 새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패스가, 세팅을 새로 하겠습니다. 창에 가서, 작업 영역에 가서, 필수 재설정. 다시, 창에 가서, 작업 영역 가서, 필수 재설정을 하면, 짠!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첫 시간에 우리 연습했는 내용이죠. 다 내용 알기 때문에, 들어가 주세요 하고 보내버리고, 요 내용. 자, 떴습니다. 레이어, 채널, 패스가 있네요. 요 패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올려놓고, 항상 레이어에 갖다 놓고, 그죠? 레이어 갖다 놓고 패스를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가져오지 않고 직접 패스를 따는 겁니다. 도구 패널에서 저희들이 한 번도 안 써본 거네요. 펜 도구 가겠습니다. 여기 펜 모양 있죠? 펜 모양 가면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중에서 펜 도구를 선택하겠습니다. 펜 도구.
펜 도구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 패널, 여기 옵션 패널이죠. 도구 패널, 옵션 패널 기억하고 있죠? 예, 옵션 패널에서 종류가 패스가 되도록 하세요. 패스가 되어 있죠. 어떤 종류가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모양과 패스와 픽셀 있습니다. 모양은 그 패스를 제작할 때 도형을 만들 때 모양을 잘 만들고 창이 이제 레이어 패널 창과 패스 패널 창이 만들어집니다. 패스는 이제 패스로 이제 아예 처음부터 패스로 만들어 버려요. 모양 만드는 게 아니고 레이어하고 상관없이 패스 패널에서 작업 패스 창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작업하면서 하나씩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패스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패스 패널이 나왔죠. 이제 작업을 합니다.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유리컵 모양을 만들고 안에를 이렇게 뻥 뚫힌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81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집에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걸 보고 따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점. 자, 펜 같습니다. 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점이 찍힙니다. 다음에 줄을 끌 거예요. 근데 쭉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딱 클릭해주면 이렇게 줄이 나옵니다. 그죠? 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선으로 요쯤에서 선이 끄면 딱 나옵니다. 직선. 클릭하면 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런데 가운데쯤 와서 여기서 이제는 클릭하고 손을 띄지 않겠습니다. 잘 보세요. 클릭하면은 직선 왔는데 손을 안 띄고 쭉 당겨버리면 이 곡선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여기 방향성 가는 건데 두 가지가 생깁니다. 두 선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 옆으로 딱 맞출 건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Shift 키, SHI FT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딱 각도가 집니다. 45도, 9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곡선을 책에 있는 그림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다 됐으면 손을 띄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직선 패스가 정해졌는데 요 패스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방향선입니다. 이 방향선을 지워야 되겠죠. 지울 때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진행하는 쪽의 방향선이 삭제됩니다. 일로 가죠. 일로 가기 때문에 클릭하면 이 선이 사라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얘를 자르면 꼭 잘리죠. 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향선, 요것도 사실은 선이 아닙니다. 끄어버리자마자 없어집니다. 자, 그대로 수평대기 하나, 수직대기 하나 클릭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컵잔을 만들겠습니다. 컵잔이 동글방실합니다. 그래서 요쯤보다 약간 낮게 여기서 찍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역시 방향키로 동글방실하게 만들고 오케이 됐습니다. 띄고 방향선으로 잘라주고 포토샵은 거의 다 손작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좀 약간 힘이 들고 클릭 약간 삐딱하네요. 일단 작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성능 알아가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동글방실 됐습니까? 됐고 자르고 컵을 올리고 그죠? 아이고 두껍하네요. 너무 두껍하기 때문에 설하겠습니다. 컵을 입을 망치를 했는데 요거 밖에쯤에서 클릭하고 이렇게 해주고 방향키를 자르고 연결하면 짠 예쁘진 않지만 컵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컵의 모양이 좀 약간 다르다 싶을 경우에는 요거 펜 밑에 화살표 있죠. 누르면 패스 선택과 직접 선택이 있습니다. 패스 선택 도구는 패스 전체를 선택할 때 쓰고 직접 선택은 그 패스 기준점 있죠. 점 찍힌 거.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핸들을 이동시킵니다. 그 모양이 바뀌게 될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패스 선택 도구를 클릭하면 이 패스가 전체 움직입니다. 그냥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를 클릭하면 여기 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방향성이 좀 나왔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방향선이 지금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을 지금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 뭐 이런 식으로 바꿀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첫 작업할 때 잘 만들어 놓으면 특별히 이렇게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녀석을 저장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작업된 패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패스 채널 있죠. 패널 여기 가서 더블 클릭 빠박 하면 더블 클릭입니다. 패스 저장 이름이 뜹니다. 패스 1 뜨는데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하면 작업 패스가 바뀝니다. 이렇게 패스 1으로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요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다르게 또 작업 한 개 더 합니다. 작업 더 할 겁니다. 자, 패널에 가서 요 상태에서 다른 작업 한 개 더 추가됩니다. 그 내용을 뺄 거예요. 내가 이제 패스하면 그 내용을 이 원본에서 뺀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 모양 옆에 가면 클릭하면 종류가 있습니다. 자, 모양 오버랩 제외죠. 이 녀석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패스를 해놓고 요걸 뺄 때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빼냐? 여기서 그냥 요 네모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 할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세단 패스 다 선택했죠. 요거를 이제 선택 영역에 불러옵니다. 요거 지금 보세요. 패스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게 요 모양이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불러옵니다 했습니다. 클릭하면 꼬물꼬물꼬물하게 됩니다.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자, 패스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뭐 일단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이 많습니다. 뭐 패스를 연습할 때 뭐 이렇게 톱니바퀴 만드는 연습 또 있고요. 예. 이런 연습도 조금 해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타원을 찍고 45도로 이렇게 해서 원을 이제 만들어 보면 직선으로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지 않으면 Shift 키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하고 이쪽에서 찍고 죄송합니다. 너무 안쪽으로 돌았군요. 예. 다시 이쪽에서 죄송합니다. 방향제 하나 잘랐습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자르고 찍고 그래주고 이 정도. 예. 하고 자르고 또 찍고 그려주고 자르고 하고 찍고 그려주고 이 원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르고 내가 원 그리는 연습 뭐 이런 것들이 타원 그리는 연습도 있고 한데 그런 연습들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연습하는 거 계속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작업할 거니까 방금 펜 따는 것만 잘 보고 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론지도 나가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붙여서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이제 또 우리 중간이나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죠. 이런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인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의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의의. 자, 다음에 보면 자, 이 단원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의의가 무엇인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 그 다음에 특허, 모바일 비즈니스, 전자무역으로 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나중에 있게 될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종류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학습 목표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를 알기 전에 잠깐 생각 열기가 있네요. 모바일 스탬프 투어 비즈니스 모델, 이게 수출된다 그러네요. 뭐냐?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관광객이 명소를 방문해 가지고 사전에 설명된 스탬프 존 안에 접근하면 스탬프가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딱 나타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예요. 이런 걸 하려면 스마트폰에 내 위치를 알리겠다고 이제 해주고
스탬프 존이 있습니다. 스탬프 존.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어떤 존이 있겠죠. 거기에 관광객이 명소를 딱 갔다 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스탬프 딱 찍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특별히 기술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휴대폰에서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둘째, 요 기능을 이용해서 명소에 오면은 자동으로 스탬프를 탁 찍어주는 요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죠. 요거 두 개를 모아가지고 이름을 투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투어, 스탬프 투어를 붙이면 하나의 상품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거를 몇 개를 조합하면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입니다. 핵심.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영상을 보고 작업을 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참고 동영상입니다. 앱쇼 코리아 2015 현장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앱으로 여는 세상. 자, 이번에는요, 여행의 즐거움과 의미를 더해주는 앱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주 모바일 스탬프 투어 앱을 개발한 대치이세 김범수 이사, 그리고 여행 주선 서비스 앱 같이가자를 서비스 중인 같이가자의 이산부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앱 개발자들의 이제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범수 이사님, 제 네. 카카오의 의장님 먹이 휘독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경주 모바일 스탬프 투어. 스탬프를 찍으면서 경주를 여행하는 앱인가요? 무척 새로운 시도 같은데. 네. 아까 봤던 그 스탬프 투어를 만들었네요. 경주에서. 경주시에서 이 같은 종이 리플렛으로 스탬프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네. 근데 종이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종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스탬프 투어 중간에 종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부구사를 가는데 부구사에 어디에 도장이 있는지를 본인이 또 찾아야 됩니다. 네. 또 가끔은 그 부구사에 가는데 도장이 분실되거나 도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퇴근하시면은 도장을 찍을 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단지 자기가 스마트폰에 이 스탬프 투어 앱만 다운받으면은 경주에 어떤 명소를 다가가면은 그 명소 안에서는 스탬프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구사를 갔는데 부구사 경내에 들어가면은 자기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 안에서 스탬프가 저절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그 스탬프를 누르기만 하면은 스탬프를 받게 되는 그런 앱입니다. 그럼 관광객들은 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누릴 수 있고 또 어떤 기술들이 결합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경주 모바일 스탬프 투어 화면을 보시면은 경주에 15곳 명소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화면은 고정된 화면이 아니고 사용자가 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앱을 가지고 여행을 함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이 배열은 최적화로 수시로 바뀝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불국사를 다가가면은 아마 그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컨텐츠는 불국사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 스탬프 투어의 배열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경주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다 마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15군데 장소를 다 방문해서 모든 스탬프를 완료한 미션을 클리어한 유저분들은 마지막 화면에서 집의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주시청에서 자택으로 소정의 사은품을 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같이가자 앱을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네. 자, 이름에서 살짝 짐작이 갑니다만 여행을 누구와 같이 가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앱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이 가자는 이제 여행자들이 서로 같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날짜나 시간 또는 여행 스타일, 여행 목적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여행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앱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모르는 사람하고 여행을 가게 되면 좀 불안한 감이 조금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같이 가자의 핵심은 여행을 만들거나 또는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직접 기획하거나 계획하고 그리고 떠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여행을 개설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또는 이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여행을 계획하거나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런 기획 능력이 부족하신 분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여행을 보고 자기가 이 여행이 괜찮겠다 싶으면 같이 대화에 참여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 모임별로 채팅방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여행 계획을 좀 더 짜임새 있게 맞추어서 서로 시간을 맞추고 일정을 맞추어서 같이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등급을 저희가 이제 점수제를 통해서 분류를 하고 이 등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여행자들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거나 또는 이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행을 가는 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딱 남았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라고 아까 우리 진아연 아나운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는 여성분이나 남성분 둘 다 서로 믿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그 여행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크게 발생할 거라고는 지금 보지 않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신뢰도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신뢰도 시스템은 다양한 여행 모임이나 이 앱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점수를 주고 또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저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두 개 다 여행에 대한 그 거죠. 사람에 대한 여행에 대한 그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앱들보다 우리 앱만의 고유한 가치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도 궁금합니다. 먼저 이상무 대표님. 네. 저희 가치가자의 목표는 가치가자입니다. 이름 자체에 모든 걸 담았고 또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목표는 지금은 이제 한국어로만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다양한 언어를 지속적으로 서비스에 런칭하여서 세계인들이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바로 김범수 대표님. 네. 저희가 경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이고 가장 많은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경주에서 저희가 이 앱을 출시한 이후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비슷하고 또 자기들만의 특화한 모바일 어플을 만들자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여행 앱 어플을 만들어서 욕심 같아서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관광 국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바일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의 시대를 저희를 통해서 한번 열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에게 여행의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주는 앱으로 두 앱 다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앱 캠프에서도 좋은 성과 보이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방금 앱을 봤는데 그 앱들의 특징이 죄송합니다. 예, 앱들의 특징이 다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은 기존에 있는 제품이죠. 거기다가 앱을 모아서 그 다음에 스탬프 찍어주는 역할을 만들고 그런 여행 투어와 묶는 겁니다. 자, 이게 비즈니스 모델과 무슨 관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가 신제품, 신기술 없이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재구성해서 그 다음에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보통 차별화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술과는 다른 것을 무엇인가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작업들을, 기술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다 모아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련의 계획과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경쟁사와는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확보한다 되죠. 계속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기존에 하는 방법과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고객 가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경쟁사와는 완전히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확보하여 그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련의 기업 운영 방식을 말합니다.
예, 비즈니스 모델 얘가 그 교과서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폰으로 보면 예, 아이폰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거기 아이튠즈나 앱스토어를 이용한다든가 애플 TV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 기업이 확장되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비즈니스 모델에 얘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약간은 맞지 않은 거고 이 모델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의 내는 사람들이 지금 쭉 나오는데 뭐 교수님도 있고 사전적 정의도 있죠. 사전적 정의는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들이 가치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그들의 지불 비용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식. 일반적인 상업에 대한 일반 내용이죠.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죠. 가치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지갑을 열도록 한다는 거죠. 그들의 지용 비율에 대해서 수익으로 전한다. 일단 여기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이죠. 요 전달하는 방법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모델과 비해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제품, 서비스 및 정보의 흐름이며 다양한 참여자들의 잠재적인 수익과 수입 원천을 설명해주는 청사진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업이 가치 사슬상에서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를 명시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매출을 발생시킬 방법,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게 하는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사람의 심리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자, 중요성이 있습니다. 중요성.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 설계에 해당됩니다. 기본 설계. 건축에서 말하는 기본 설계입니다. 여기 기본 설계를 여기 모양이 보면 기본 설계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크기라 이런 걸 다 정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상세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건축으로 말하면 기본 설계에 해당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 설계를 통해서 수익 모델에 대한 구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스탬프 글 얘기하면 휴대폰에서 내 위치를 알 수가 있네 를 있죠. 이걸 어떻게 상품화 시킬 수 없을까? 휴대폰에서 위치가 나오는데 이 위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화 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어, 경주의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될 때 어떠한 소정의 상품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기존에 그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오는 방법 외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죠. 이걸 다 모아 가지고 이제 어떤 기본 설계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좀 약간 좀 놀라운 말이 있네요. 비즈니스 모델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어떤 모델을 한번 제시를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그래서 우리 그러면 기존에 그 사업 계획을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계획을 다 짭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하고 사업 계획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업 계획서 비교를 해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핵심적인 이겁니다. 수익 창출 방법을 설계하는 겁니다. 수익 창출 방법을 설계를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 계획서를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순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하여튼 아이디어 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토대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비즈니스 모델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인데 아주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IBM, 여러분 알죠? 컴퓨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IBM, 미국에 있는 전 세계 CEO, 회사 사장들이죠. 경영자, 공공 분야 대표 등 765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경영 성과에 여러분들이 했는 그 회사마다 성과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뭡니까?
혁신 조사를 했습니다. 혁신 조사. 그래서 경영 혁신별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봤는데 첫 번째 제품 서비스나 시장의 혁신을 일으켰더니 제품을 바꾸고 서비스를 바꾸고 시장을 바꿨더니 있긴 있어요. 근데 요 눈금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 모르지만 지수가 1도 안 됩니다. 1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약간 황당한 경우인데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혁신적으로 바꿔봤습니다. 과정을. 그랬더니 오히려 마이너스 쪽으로 되어버렸어요. 영향이. 그래서 상품이나 이를 만드는 과정은 아마 기존의 과정이 좀 더 유리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바꿨더니 오히려 더 나빠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 비즈니스 모델 있지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을 일으켰더니 지수가 5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죠. 왜냐면은 경영 성과는 아까 봤는 내용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이겁니다. 수익 창출 방법을 설계하는 겁니다. 수익 창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방법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은 철저하게 이익을 남기는 행동을 설계를 한 거라서 그거를 혁신적으로 해버릴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자, 요 모양 저번에 잠깐 말했죠. 요 6가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놓으라 그랬죠.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인데 살짝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설명이 돼 있으니까 내용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6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치 제한입니다. 가치 제한. value propose인데 가치를 제한해요. 고객에게 어떤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제공하여 그들의 니즈, 만족을, 요구를 충족할 것인가, 그들의 요구를 충족할 것인가, 니즈를 했죠. 충족할 것인가. 그래서 요구 만족,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그 만족함을 이제 쉽게 말하면 돈으로 성화하는 겁니다. 가치 제한. 그래서 이걸 이름을 가치 제한을 했네요. 요런 게 있습니다라고 제한을 줌으로써 고객들이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고 만족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표적 시장입니다. 표적 시장. 타겟이에요. 타겟팅 커스터머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고객의 가치는 정확한 표적 시장을 타겟으로 할 때 발현된다. 예, 맞습니다. 고객의 가치가 나오려면 우리가 그 표적 시장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잘 정해야 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대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 3, 40대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50대 이상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 60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 대상을 잘 정해야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충족이 돼요. 그 다음에 가치사슬 및 조직.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고객에게 어떻게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상품 및 서비스를 만들고 유통시키는 데 필요한 구조와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치사슬 및 조직이라는 그런 요소입니다. 다음에 전달 방식이 있는데 이걸 가치 네트워크로 볼 수도 있네요. 상품 및 서비스 가치의 전달 방식을, 전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달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익의 흐름입니다. 가치 상품 및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돈으로 연결되나 하는 거죠. 수익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알아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6번 경쟁 전략.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게 6가지 요소입니다. 아까 봤던 거기 스탬프 앱을 이용한다면 첫 번째 가치 제한을 하는 거죠. 이 앱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경주를 그냥 가게 될 것이 아니라 소정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하고 이제 앱을 깔고 설치를 할 수 있겠죠. 표적 시장.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여행객이죠. 경주에 왔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사슬 및 조직.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그 앱을 깔고
하나하나 스탬프를 맡아가면서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경주를 자세히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스탬프를 찍으면서 가게 되게 됐죠. 전달 방식은 우리 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수입이 흐르면 이것을 찍었을 때 그 근처에 뭐 어떤 뭐 식당이라든지 뭐 그 관광객이 이용하게 될 곳들이 이 스탬프를 찍는 장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익은 그런 식으로 될 것이고, 이 앱을 깔아서 얻었으면 경주시에서는 이 정도까지 수익을 창출났기 때문에 이 앱 제공사에서 이 앱을 이용해서 스탬프 찍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경쟁 전략, 이 앱을 가지고 있는 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 앱보다 좀 더 낮게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보수를 해나가면서 어떤 다른 또 그 전략들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쪽에 경주 다 끊어고 나면 통영에서 했는 그 작업하고 2개, 3군데 정해가지고 3개가 다 되고 나면 또 앱에서 또 선물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나은 그런 경쟁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아무튼 요 6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를 잘 알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란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객의 니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우월한 가치 창출 방법입니다. 수익 창출 방법, 경쟁 우위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일련의 계획과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가치가 있으면 요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죠. 전달하면 고객은 돈을 지불하게 되고, 이 수익은 다시 가치 제한으로 가게 되고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2차시 내용입니다. 이건 다음에 학교에 가서 직접 수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